자, 먼저 첫 번째, 점선면 각 단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선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점이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고, 선이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되는데, 자, 이렇게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점선면이라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종류 볼 건데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이 있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에 대해서 뒷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거고, 그림 한 번만 간단히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로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점의 개수랑 교선의 개수를 구하라는 유형인데요. 자, 교점의 개수는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4개, 교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도형은 삼각 기둥인데요. 교점은 하나, 둘, 셋, 위에 3개, 하나, 둘, 셋, 밑에 3개 해서 총 6개고, 교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개가 되겠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각자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무수히 많지만 서로 다른 점 2개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라는 거 한번 읽어주고, 그 다음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직선, 반직선, 선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점 A랑 B를 통과해서 양쪽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거를 직선 AB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 써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번 읽어주자. 직선 AB랑 직선 BA는 서로 같은 직선입니다. 그리고 반직선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직선 AB 위에 점 A에서 시작해서 B의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직선 AB의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점 A랑 점 B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반직선 AB는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 반직선 BA는 점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무한히 나가는 거라고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분 AB를 볼 건데요. 자, 선분 AB는 쉽게 말해서 점 A랑 점 B에서 딱 끊기는 요런 선분을 선분 AB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자, 지금 PQ에서 선이 딱 끊겨 있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선분 PQ다 하고 기호로 나타내주면 되겠고, 자,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점 P에서 시작해서 Q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P를 먼저 꼭 써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괄호 3번 같은 경우에는 점 Q에서 시작해서 P 방향으로 뻗어나가니까 반직선 QP 써주면 되겠고, 괄호 4번 같은 경우에는 PQ를 지나치면서 양쪽으로 무한히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직선 PQ다 써줘도 되고, 직선 QP다 이렇게 써줘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선분 QP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했는데, 자, 직선 AB랑 직선 BC 양쪽으로 무한히 둘 다 뻗어나가는 점에서 둘이 같은 도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직선 ABCD 마찬가지.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선 BD란 B에서 시작해서 D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고, 반직선 DB는 점 D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둘이는 다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직선 L 위에 점 ABC가 있을 때 같은 것끼리 짝지으라고 했어. 그렇다면 지금 이 친구는 직선 AB인데 양쪽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게 여기 7개 중에 딱 하나밖에 없으니 같은 게 없을 것이다. 있네요. 자, 같은 게 직선 AB랑
직선 BC랑 똑같다고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선분 CB랑 선분 BC가 같겠네요. 선분 CB, 선분 BC 이 부분을 얘기하겠죠, 둘 다. 자, 그 다음 선분 CA랑 선분 CB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두 개를 보냐면 출발점이 서로 같아서 한번 체크를 할 거야. 자, 선분 CA, 반직선 CA 말 잘못했네요. 자, 반직선 CA랑 반직선 CB. 자, 반직선 CA란 C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이고, 반직선 CB는 마찬가지로 C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두 개는 같다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반직선 두 개.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같은 게 없겠네요. 자, 이 부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좀 짚고 넘어가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번 볼 건데 서로 다른 두 점 AB를 잇는 우수히 많은 선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선인 선분 AB의 길이를 두 점 AB 사이 거리라고 한다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두 점 A랑 B가 있을 때 자, A랑 B를 잇는 무수히 많은 선,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데 제일 짧은 선인 선분 AB 요거 자체를 두 점 AB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는 거 요거 한번 체크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선분의 중점 볼 건데요.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점을 말합니다. 자,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하면 M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선분 AM과 선분 MB는 길이가 같겠고 AB의 반틈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 건데요. AB 사이 거리 보이는 것처럼 당연히 4cm, BC 거리는 당연히 6cm가 돼서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C는 AD의 중점이고 B는 AC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이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점 C는 AD의 중점이기 때문에 AC랑 CD가 서로 같겠지. 그래서 그리고 하나 체크해줘야 될 거 B가 AC의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분 AB랑 선분 BC가 같을 거다 하고 문제 풀어보자. 자, 선분 AB는 AC 길이의 반틈이니까 앞에 2분의 1 적어주면 되겠고 선분 AD는 AB의 몇 배일까요? AB가 하나, 둘, 셋, 4개 있으면 AD 길이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4A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D가 20이라면 AC 길이는 당연히 반틈인 10cm가 될 거고 AB 길이는 당연히 그 반틈인 5cm가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AB, BC, CD 서로 같다고 나와 있네요. 표시해보면 AB, BC, CD가 서로 같다고 이렇게 표시해주면 문제 풀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점 M은 AB의 중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서로 길이가 같다고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 그렇다면 AB가 AM의 2배인가? AB가 AM의 2배가 맞네요. 그리고 AD가 AB의 3배인가? AD가 AB의 3배가 맞겠네요. 그렇다면 AD의 3분의 1은 BC인가? AD의 3분의 1은 BC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선분 AC는 AM의 3배인가? 자, 요거 한번 볼 건데요. 선분 AC는 이만큼이고 AM은 요만큼인데 AM이 3개가 아니라 4개 있어야 AC 길이랑 똑같아져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다음 선분의 길이를 구하래요. AB 길이가 12cm인데 점 M은 AB의 중점이고 점 N은 MB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M의 길이 당연히 6cm가 되겠고 MN의 길이는 6cm의 반틈인 3cm 그리고 AN은 AM과 MN을 더한 9cm가 되겠습니다. 자, 쏙쏙 개념 익히기 문제 한번 풀어보자. 선이 움직인 자리 면이 된다.
아까 가르쳐줬지? 그리고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날 때만 생긴다? 아닙니다. 면과 선이 만날 때도 이렇게 통과해버리면 교점이 생긴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면과 면이 만나면 직선 또는 곡선이 생긴다. 곡선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D것도 틀렸고요. 직육면체에서 교선의 개수. 자, 마침 밑에 그림에 직육면체가 있는데 직육면체에서 교선의 개수는 모서리 개수랑 똑같을 거라서 12개겠지. 면의 개수는 6개이기 때문에 리을도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자, 입체 도형 중 점 A를 지나는 교선의 개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하고 물었는데요. 점 A를 지나는 교선 한번 따라 그려볼게.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2번에서는 하나, 둘, 셋 여기도 3개. 여기도 하나, 둘, 셋 3개고요.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겠네. 여기서도 하나, 둘, 셋, 3개라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반직선 문제네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자, 반직선 AB랑 같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물었는데요. 반직선 AB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반직선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양쪽으로 무한히 뻗어나간다면 이 친구는 틀렸다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반직선에서 문제를 쉽게 푸는 포인트는 출발점과 방향을 항상 기억하고 풀면 돼.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출발점이 다른 B는 틀렸다고 할 수 있겠지. 자, A가 제일 왼쪽에 있기 때문에 반직선 AC랑 반직선 AD가 같은 거라서 2개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과 같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3점이 있는데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네요. 직선은 하나, 둘, 셋, 3개 그릴 수 있고, 자, 반직선 한번 보겠습니다. 반직선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 B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거, 점 2개를 집었을 때 반직선은 2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가 되겠네. 그리고 선분의 개수 한번 보겠습니다. 선분의 개수는 선분 AB, 선분 BC, 선분 CA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자, 5번. 자, B가 AC 중점이라고 하네. 그렇다면 바로 3cm, 3cm라는 거 읽고, 자, 점 C는 BD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BC 길이가 3cm이기 때문에 당연히 CD 길이도 3cm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AD의 길이를 물었으니 6cm, 3cm 더해서 9cm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18cm인 선분 AB 위에 점 C가 있다. M은 AC의 중점, N은 CB의 중점이라네요. 그렇다면 여기 길이가 같고 CN과 NB 길이가 같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인데 길이가 같은 거를 같은 미지수 A, 여기는 소문자 B, B라고 표시해주자. 그렇다면 지금 A가 2개라서 2A 더하기 2B는 18이라고 식을 하나 적어주면 되겠고, 문제에서 MN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MN의 길이는 이렇게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물음이야. 그래서 A 더하기 B는 자, 왼쪽 식에서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A 더하기 B는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cm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 AOB는 한 점 O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 OA랑 OB로 이루어진 도형이네. 자, 그림과 같이 자, 이런 도형을 각이라고 하는데 요 선분이 요 반직선 2개가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시할 때는 이렇게 각 표시를 꼭 해줘야 되고, 자, 각을 그리는 순서처럼 AOB 이렇게 쓴다든지 BOA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각 O 하고 각
각 크기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각의 꼭지점은 항상 가운데 쓴다는 점 한번 체크해 주고 나중에 표기를 좀 잘 해주면 좋겠죠. 자, 각 AOB의 크기를 정의를 해보면 꼭지점 O를 중심으로 해서 변 OB랑 변 OA까지 이렇게 회전한 향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 각의 분류를 한번 볼 건데요. 평각, 직각, 예각, 둔각. 자, 평각은 180도, 직각은 이렇게 90도, 예각은 0도에서 90도 사이의 각을 예각이라고 하고 둔각은 90도에서 180도까지 각을 둔각이라고 합니다. 요거 용어 좀 잘 익혀주세요. 자, 개념 체크,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각 A랑 각 B를 문제에서 A, B, C, D를 사용해서 나타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각 A를 요렇게 각 BAC라고 쓸 수도 있고 거꾸로 각 CAB라고 쓸 수도 있겠죠. A가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B에서 시작하지 않고 각 DAC 또는 각 CAD라고 써줘도 된다. 똑같이 각 B는 각 DCB라고 써주거나 순서 반대로 BCD라고 써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필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요 각은 평각이기 때문에 180도라서 X는 100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건 직각, 즉 90도라는 의미라서 X는 20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4-1번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직각이 90도인데 요 55도, 90도 X를 다 더하면 180도가 된다. 그래서 145도랑 X를 더해서 180도겠네요. 그래서 X는 35도입니다. 자, 여기서는 방정식을 좀 풀어줘야 되겠는데 지금 보이는 각 X랑 각 2X를 더했을 때 90도죠. 그러면 3X가 90도이기 때문에 양변을 3으로 나눠서 X는 30도다 라고 적어줍시다. 그 다음 막곡지각 한번 볼 건데요. 자, 교각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각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생기는데요. 자, 요런 각들을 교각이라고 하고 막곡지각이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각들을 막곡지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누가 막곡지각이야 라고 물었을 때 각 하나만 대답하면 안 되고 각 A랑 각 C가 막곡지각이고 각 B랑 각 D가 막곡지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막곡지각의 성질 중요합니다.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점 알고 개념 확인 넘어가 볼게요. 각 AOF는 여기 있고 막곡지각을 구하라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마주보는 각 COD가 막곡지각이겠고 각 DOE의 막곡지각은 각 AOB겠네요. 자, 그리고 각 BOD는 요각이라서 막곡지각은 AO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OF는 여기 있네. 막곡지각은 여기 AOC가 되겠죠? 각 AOC. 자, 필수 문제 5번에 1번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기 때문에 각 X는 당연히 60도, XY 더하면 180도이기 때문에 각 Y는 120도겠네요. 자, 여기서도 막곡지각인 각 X는 바로 40도 찾아주면 되겠고 자, 이렇게 65, 40, Y 더하면 평각이죠. 그래서 각 Y는 180에서 105도를 빼면 75도가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도 방정식에 연결된 문제라서 지금 막곡지각인 X 더하기 25도랑 4X 빼기 20도가 크기가 같아요. 자, 이 방정식을 풀어줬을 때 4X 왼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X고 25도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45겠네요. 그래서 X는 15도다. 자, 그리고 X가 여기랑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3X 빼기 10과
x랑 70도를 다 더하면 180도겠죠? 그래서 다 더한 4x 더하기 60도는 180이다. 그러면 4x가 120도이기 때문에 x는 30도다. 라고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는 각자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직교 그리고 수직이등분선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직교란 두 직선 AB랑 CD의 교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직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서로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 이등분선, 수직하고 이등분한다는 선인데요. 자, 선분 직선 L이 선분 AB의 중점 M을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일 때, 둘이 직교할 때 직선 L을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수선의 발, 용어 되게 중요하게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 P. 자, 직선 L은 여기 있고 P는 여기 있죠? 위에 있지 않아서 P에서 L에다가 수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교점 H. 이 친구를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자, 점 P랑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가장 짧은 선분인 PH 길이다 하고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직선 BO가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AB가 10cm라서 바로 AO도 5cm, OB도 5cm. 그래서 정답은 5cm. 그리고 각 AOP는 하고 물었는데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90도가 되겠죠? 자, 밑에 문제는 각자 또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를 볼 건데요. 자, 점 A가 직선 L 위에 있다. 라면은 A를 L이 관통하고 있을 때 이 상태를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관통하고 있지 않을 때는 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 평면도 같은 개념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문제는 각자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한 평면 위에 두 직선 L과 M이 서로 만나지 않으면 두 직선은 평행한다고 하는데, 자, 평행할 때 기호는 이렇게 써준다는 거 잘 기억해주고 나중에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잘 봐야 되는데, 자, 평면에서 두 직선이 이렇게 그림처럼 된 상태 같은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고요. 직선 L과 M이 겹쳐졌을 때는 일치한다. 둘 다 만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평행하는 상태일 때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볼 건데요. 꼬인 위치를 되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 두 조건 다 갖춰야 되는데, 자, 요런 두 직선을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아까 앞에서 본 거고, 꼬인 위치 한번 잘 기억해 줍시다. 그래서 개념 확인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지금 가로 1번에서는 병행한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여기 밑면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두 직선은 서로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3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두 직선은 병행하지도 않고 서로 만나지도 않기 때문에 꼬인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자, 한 점에서 만난다, 포함된다, 평행한다. 그림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 주고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 이 부분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둘이 90도를 이룰 때 직선과 평면이 수직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도형을 보면서 문제에서 그림에서 수직한지 평행한지 잘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공간에서 이제 앞에서는 평면에서 한번 봤었는데, 이제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 한 직선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평행한다. 그림 보고 잘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평면도 요 오른쪽 그림처럼 수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동의각과 억각 한번 보겠습니다. 동의각은 같을 동 이렇게 위치 위라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이야기하고, 억각은 어긋난,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을 이야기한다. 자, 그럼 오른쪽 그림 자세히 볼 건데요. 오른쪽 그림보다 밑에 문제에서 한번 봅시다. 자, 동위각 한번 볼 건데, 지금 각 A는 요 4개의 각 중에서 왼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요 아래 위치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각은 각이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각 C의 동위각 오른쪽 위에 있고 오른쪽 위에 있는 각 G. 자, 이제 억각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억각을 쉽게 찾으려면 지그재그를 그리면 된다. 자, 각 B를 따라서 지그재그를 그려봤을 때 만들어지는 각은 각 H고 각 A의 억각은 각 G다 해주면 되겠다. 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두 직선이 평행하면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점, 그리고 동의각의 크기, 억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 둘 다 평행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개념 확인에서 이미 평행하다고 나와 있으면 동의각, 억각이 서로 같다는 의미겠지요. A는 동의각, B는 억각이기 때문에 둘 다 정답은 10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원 작도는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많이 체험해 볼 거라 좀 건너뛸 거고요.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삼각형이 뭔지는 알겠지만 용어 정리는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자, 그래서 삼각형 ABC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고, 자, 대변과 대각 한번 볼 건데, 마주보는 각을 대변, 대각이라고 한다. 자, 그럼 삼각형 ABC가 이렇게 A, B, C가 있으면, 자, 각 A랑 마주보는 변인 BC. 그래서 각 A의 대변을 BC라고 해줄 수 있겠죠. 보통은 기호로 대변에 각의 소문자 기호를 적는 편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변과 대각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주면 좋겠고, 자, 삼각형 세 변의 길이 사이 관계인데, 자, 지금 예를 들어서 8cm짜리 나무 막대가 있고 여러분한테 2cm짜리 막대랑 6cm짜리 막대를 줬어. 그러면 이걸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2cm, 6cm 눕혀버리면 삼각형을 절대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제일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 커야 꼭 삼각형의 세 변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될 수 없는 것은 한번 볼 건데요. 둘이 더하면 7이고 6보다 크니 가능하겠죠? 마찬가지. 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둘이 더하면 7보다 크고요. 지금 4랑 5랑 더하면 9인데 서로 길이가 같죠? 그러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수 없다. 자, 작도는 각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되겠고, 합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 삼각형 PQR이 서로 같은 도형, 겹쳐지는 도형을 합동이라고 하는데 기호로 이렇게 쓴다는 점. 그리고 이때 기호를 쓸 때 두 도형의 대응점 순서를 맞춰 써주세요. 자, 두 도형이 합동이면 당연히 대응변 길이 같겠고 대응각 길이 서로 같겠죠? 그래서 필수 문제 1번 쉽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를 물었어. 대응변의 길이인 6cm랑 같겠고, 각 B의 크기를 물었어. 각 B의 크기 여기 대응각인 120도랑 같겠죠? 그 다음 삼각형의 합동 조건 요 세 가지 중요하니까 열심히 외워주자 이제. 자,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는 SSS 합동,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끼인각 크기가 같으면 SAS 합동. 자,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으면 ASA 합동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한 포인트는, 자, 영어로 변은 side라고 하고요. 각은 angle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를 따서 변 세 변의 길이 같으면 SSS 합동, 그리고 두 변 사이에 낀 각이 같으면 SAS 합동,
한 변의 길이랑 양 끝각의 크기가 같으면 AS의 합동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3단원 다각형 한번 볼 건데요. 자, 다각형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한다. 둘러싸여 있어야 돼. 그래서 요 앞에 문제가 있는데 요 기억은 둘러싸여 있지 않아서 탈락, 그리고 이 친구 선분이 아니라서 탈락. 다각형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죠. 그래서 선분의 개수에 따라서 N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 도형은 선분이 5개이기 때문에 오각형이겠지요. 그리고 내각과 외각 한번 볼 건데, 자, 오각형의 안쪽에 있는 각을 이렇게 내각이라고 하고, 자, 요 연장선을 그었을 때 내각과 합해서 180도가 되는 각을 외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각 B의 크기를 알아봤을 때 당연히 50도고요. 각 C의 외곽의 크기를 물었어. 그러면 연장선을 그어서 합쳐서 180도가 되는 이 부분, 외곽의 크기는 120도겠지요. 자, 초등학교 때 배웠다시피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볼 수가 있는데,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라서 x 더하기 30 더하기 50도는 당연히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x는 100도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사이의 관계는 봅시다.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고 하는데요. 지금 봤을 때 자, 각 C랑 AB를 합치면 180도겠죠? 오른쪽 평각에서 각 C랑 이 부분을 합쳤을 때 당연히 또 180도겠죠? 그래서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는 각은 이 친구고, 이웃하지 않는 이 두 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는 점 알아두고 문제 풀 때 유용하게 한번 이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 안쪽에 있는 두 내각의 크기는 요 다른 한 각의 외곽의 크기랑 같아서, 자,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으므로 35 더하기 20도가 x의 값이라 60도가 정답이겠죠? 그 다음, 자, 이제 다각형의 대각선 개수, 여기서부터 여러분 암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자, 대각선은 다각형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각형에서 대각선은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자, 대각선의 개수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해를 한 후에 외워주자. 자,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란, 자, 오각형을 예로 들었을 때 자기 자신과 양쪽 이웃하는 점 2개를 뺀 나머지 2개에다가 대각선을 그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모든 점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과 양 끝점을 뺀 n-3 하고 배워주고, 자,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보자. 자, 각 꼭지점마다 대각선을 그으면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또 그을 수 있기 때문에 2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n-3에다가 꼭지점 개수를 곱하고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한번 채워볼 건데요. 꼭지점 개수,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니 4, 5, 6, N각형은 N개겠지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 자, 공식부터 적어보면 n-3이니 자, 1, 2, 3, 3개가 되겠죠? 대각선의 개수, 공식 한번 보자. 2분의 n-3이라서 식을 적어서 한번 보자. 2분의 4 곱하기 1는 2겠네요. 오각형에서 대각선 개수는 2분의 5 곱하기 2라서 5개가 나오겠습니다. 육각형은 2분의 6 곱하기 3이라서 9개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문제 풀어봤을 때 국악형 대각선 개수는 2분의 9 곱하기 9 빼기 3 이라서 27개겠네요. 자, 그 다음 내각과 외각의 크기의 합을 볼 건데, 자, N각형에서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 곱하기 N-2이다 하는 공식 암기 부탁합니다. 자, 이거 왜 이런가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사각형에선 예를 들어서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하나 그을 수 있다. 그러면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는데, 요 삼각형의 합도 180, 요 삼각형의 합도 180이기 때문에 180을 2번 삼각형이 생기는 개수만큼 숫자를 곱해주면 되겠고요. 오각형에서도 삼각형이 3개가 생기기 때문에 180에다가 3을 곱해주면 되겠고, 왜 180 곱하기 n-2라는 공식이 나왔는지 이해한 후에 암기도 꼭 해야 합니다.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세요. 자, 팔각형이니 180 곱하기, 자, 공식 n-2라서 8에서 2를 빼주고 180 곱하기 6 해주면 1080도겠죠. 나머지도 같은 공식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2번 한번 볼 건데요. 내각의 크기 합이 900. 그렇다면 요건 식을 세워서 풀어줘야겠지? 180 곱하기 n-2를 했더니 900이래. 그렇다면 약분해서 n-2가 5가 나오기 때문에 n은 7이 된다. 그래서 칠각형이 정답이겠네요. 2-1번 문제 같은 유형이니까 좀 열심히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각형 외곽의 크기의 합은 항상 360도다. 무조건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130도, x, 150 전부 다 합치면 360도겠죠. 그러면 x를 구할 때 360에서 둘이 합친 280을 뺀 80도가 각 x의 크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정다각형의 한 내각과 외각의 크기를 볼 건데, 정다각형은 모든 내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서, 자, 아까 내각의 크기 합에서 꼭지점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리고 한 외각의 크기는 360에서 꼭지점 개수를 나눠주면 되고요.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한 내각의 크기랑 한 외각의 크기를 차례로 구하세요. 정팔각형이니 n이 8이다. 생각하고 공식에 적어보자. 8분의 180 곱하기 8-2는 6이네. 그럼 요거 약분해서 2, 3은 6, 2, 4, 8. 또 약분하면 4, 46, 4, 5, 20. 45 곱하기 3 하면 135도가 한 내각의 크기가 되겠고, 한 외각의 크기는 360도에서 8을 나눠준 45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원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원과 부채꼴 단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이 뭐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동그라미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요. 평면이 한 점 O에서 자, 여기까지 같은 거리, 여기까지 같은 거리, 여기까지 같은 거리, 요런 선들을 여기까지 같은 거리, 요런 점들을 다 이었을 때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호, 할선, 현, 부채꼴, 중심각, 활꼴, 지금 오른쪽 그림 보고 모두 익혀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구분해줘야 될 부분이, 자, 현은 선분이고요. 할선은 이렇게 직선이라는 점.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보자. 참고 부분에서 한번 읽어줄 건데, 호 AB는 보통 길이가 짧은 쪽이고, 길이가 긴 쪽의 호는 그 호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그 원의 지름이고, 원의 지름은 그 원에서 가장 긴 현이다. 그리고 반원은
이렇게 반원은 부채꼴도 되고 활꼴도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2번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랑 호의 길이, 넓이 사이의 관계인데, 자, 중심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랑 넓이는 같고, 호의 길이랑 넓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3번 중요합니다. 별표. 호의 길이랑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보겠습니다. 자, 1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건데, 정비례란 x 크기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y 크기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를 이야기하지. 자, 한번 보자. 그러면 지금 비례식을 한번 세워서 풀어보자. 정비례한다고 하니, 자, 호의 길이가 4cm일 때 각의 크기는 20이고, 그러면 호의 길이가 x일 때 각의 크기가 80도가 되겠죠. 그래서 20도, 80도 곱하기 4, 4배를 했지? 그렇다면 x도 4에다가 4를 곱한 16cm가 되겠습니다. 넓이 마찬가지인데요. 비례식 한번 세워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x도일 때 넓이가 15고요. 40도일 때 넓이가 6이라고 나와 있네. 그렇다면 요거는 비례식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을 서로 같다는 공식으로 풀어볼 건데요. 6x는 15 곱하기 40이 되겠죠. 그래서 x를 계산할 때 6분의 15 곱하기 40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3, 2, 6, 3, 5, 15 약분해주고 2, 1은 2 하고 20 해주면 x는 100도가 되겠죠. 이렇게 비례식을 계산해주면 좋겠다. 자, 2-2번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제는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호의 길이나 각에 대해서 b가 정해져 있을 때 미지수로 각을 설정해두면 문제를 풀기 쉬워진다. 자, 호 AB에 대한 중심각은 이 친구. 자, 3이라고 했으니 3x라고 표시해주고요. 호 BC에 대한 중심각은 4x. 호 AC에 대한 중심각은 5x라고 표시해줘서 3x 더하기 4x 더하기 5x를 해준 12x가 전체 각인 360도가 되겠죠. 그래서 x는 30도인데요. 각 AOC의 크기는 5x의 크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x가 아니라 5x이기 때문에 정답은 150도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랑 현의 길이 사이의 관계 한번 볼 건데요. 자,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현의 길이는 서로 같아. 자, 중심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 서로 같다. 한번 확인해주고, 자, 현의 길이가 2배가 된다고 해서 중심각의 크기는 2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의 길이는 중심각이랑 정비례하지 않아요. 자, 중심각이 이렇게 2배가 됐으면 요 현의 길이도 2배가 돼야 맞는데 AB랑 BC를 더한 게 2배인데요. 현 AC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서로 정비례하지 않겠지. 자, 그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단원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공식 암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원주율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고 그때는 파이라는 기호를 쓰지는 않았어. 이제 앞으로는 파이라는 기호를 쓸 거고 이 친구는 이렇게 3.141592부터 무한히 이어지는 무한소수다. 자, 그래서 특정한 값으로 주어지지 않는 한 파이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원의 둘레를 L 그리고 원 넓이를 S라고 해봅시다. 자, 초등학교 때 배웠었는데요. 원둘레 길이는 그때 초등학교 때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배웠죠. 지름은 그럼 반지름의 2배인 2r이고 거기다가 원주율 파이를 곱한 앞으로는 원주는 2파이r이다 하고 외워주자. 그리고 원넓이는 초등학교 때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하고 외웠었는데 이제 r 두 개를 곱한 r제곱과 파이를 곱해서 원넓이는 파이 r제곱이다 하고 외워줍시다. 자, 여기도 적혀 있는데요. 별표 하나 치고 원둘레는 2파이 r, 원넓이는 파이 r제곱,
하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부분에서 반지름은 4cm라고 하나 표시해 준 다음에 풀게요. 둘레 길이는 2파이 r이라서 둘레는 8파이 cm고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라서 16파이 제곱 cm다 하고 넓이 단위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 부채꼴 호의 길이랑 넓이인데, 자, 호의 길이 한번 봅시다. 부채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네. 원주에다가 전체 각인 360도에서 그 중심각의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원넓이 마찬가지로, 부채꼴 넓이 마찬가지로 원넓이에서 360도분의 중심각을 곱하면 되는데,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자. 부채꼴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45도다 하고 계산을 해주자. 그럼 약분하면 8이 되겠고 정답은 파이 cm겠네요. 부채꼴 넓이 여기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45도, 그래서 16파이 곱하기 8분의 1을 해주면 2파이 제곱 cm다 하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번 왼쪽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둘레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서 한번 잘 보세요. 자, 둘레 길이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다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1번이라 하고 요 길이 2번이라 해서, 자, 1번 먼저 구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4고 중심각 크기가 60도인 부채꼴 호의 길이이기 때문에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60이다 해줘서 약분해주고 3분의 4파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커다란 호 한번 볼게요.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은 8이 되겠죠. 곱하기 360분의 60도라서 3분의 8파이겠네요. 자, 그러면 3분의 4파이 그리고 3분의 8파이에다가 4cm 두 개를 더해서 8cm를 더할 건데, 그러면 3분의 12라서 3파이가 되겠고 거기다 8cm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파이가 붙은 숫자랑 그냥 일반 숫자는 서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새로운 공식인데 이것도 암기 필수로 해주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r, 호의 길이가 l, 부채꼴의 넓이 공식 하나 더 있습니다. 2분의 1 rl이고요. l이 호의 길이라는 점. 자, 문제 바로 보자. 반지름이 6, 호의 길이 2파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 r, l 이렇게 계산해주면 정답은 6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용 개념 정리가 마무리됐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 풀이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